판사님, 이 결정적 증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니, 엄마 재산은 이제 우리 거예요. 맞아. 치매로 몰아가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아니야. 이건 꿈이야. 내 자식들이 설마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음식에 타서 드리면 끝나요. 독을 먹였다고? 나한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어머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빨리 가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 정신은 완전히 멀쩡해요. 누가 뭘 했는지 다 기억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 넘은 박말수는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죠. 어제 밤늦게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떡을 평상에 가지런히 펼쳐놓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떡 만드는 일은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수는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보였죠. 아이고, 벌써 나오셨네요. 오늘도 떡이 참 맛있어 보여요. 저희 손자가 할머니 떡 정말 좋아한다니까요. 특히 팥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고생한 보람이지.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떡 한 조각을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쫄깃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불리고 정성스럽게 반죽을 하고 떡을 찌고 말리고 예쁘게 포장해서 동네 곳곳의 가게와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해왔어요. 손목과 어깨가 아픈 날도 많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의 태도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큰아들 정호는 한 달에 2~3번씩은 꼭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친구가 소개해 준 건데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몇 개월 안에 2배로 갚을게요. 정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사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순의 마음은 복잡해졌죠.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언젠가부터 느껴지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정호에게 지금까지 준 돈만 해도 2천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다음에는 3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최근엔 1000만 원까지. 점점 액수가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제때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엔 꼭 갚을게요. 진짜 이번엔 확실한 거라니까요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말수는 속이 상했지만 아들이니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딸 선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강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만 늘 어려운 소리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님이 줄었어요. 월세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줬어요. 혹시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버티면 다시 좋아질 것 같은데. 선영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말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이 집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였죠.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 수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살갑고 친근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짜지 않게 했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시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말 효부 같았죠. 다른 며느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해줬어요. 하지만 말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빛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말이에요. 마치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무엇인가를 노리고 있는 듯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수진은 집안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이런 단독주택이 요즘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면서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면서도 말순의 반응을 아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말순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하면 더욱 끈질기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말순이 마당에서 떡을 말리고 있는데 정우와 수진이 집 앞 골목에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진 것 같지 않아?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했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그러게요.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 사시기엔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지만 말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가스불을 깜빡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영도 비슷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엄마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요?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미리 검사 받아두면 예방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아직 정정한데 왜 갑자기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떡 만드는 일도 다 혼자 하고 있잖아라고 대답했지만 선영은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나이가 나이인데라며 계속 권했어요. 저녁 무렵 말수는 평상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자식들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인가?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평생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속은 적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 장롱, 어머니께 물려받은 화장대,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이었고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말수는 중요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시선이었어요. 예전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말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으며 잠들려고 애썼지만 마음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인데 왜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일상 속에서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거대한 덫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강남 신사동에 있는 선영의 미용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깔끔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이곳은 선영이 10년 전에 어머니 돈으로 차린 가게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선영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문을 단단히 잠그고 단골 변호사인 김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키자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선영 씨, 오늘 무슨 급한 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궁금했어요. 김 변호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님, 혹시 우리 엄마 일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머니 일이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김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선영의 긴장한 표정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거든요.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가스불도 자주 깜빡하세요. 사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말수는 아직 정정했고 치매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고 정신이 맑았죠. 하지만 선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엄마가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매가 오시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가족 중 한 분이 후견인이 되어서 어머니의 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서도 있어야 해요. 선영은 김 변호사의 말을 듣는 척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그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언장 같은 거 말이에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선영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반드시 본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증인도 필요하고요. 선영은 속으로 빙긋 웃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내일 오후에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편 그 시각 수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치매 증상, 기억력 감퇴 약물, 노인성 치매 초기 증상 같은 무서운 검색어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화면을 보며 점점 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법의 경계선에서 활동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 만난 한 남자는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약물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수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수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특별한 약물, 혹시 정말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수진 씨.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런 걸 찾으시는지. 실은 제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인 것 같아서요. 증상이 애매해서.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건강했고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계속했습니다. 증상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래야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자신의 끔찍한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영과 수지는 조용한 외곽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주변을 살핀 후 선영이 먼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어제 변호사랑 얘기해 봤는데 생각보다 방법이 많더라. 언니도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셨구나. 수진이 선영의 말을 끊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우리 둘이 손잡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선영은 수진을 빤히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엄마 재산 생각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미리 나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돈 관리를 못 하시잖아. 정우 오빠한테도 계속 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아직 너무 정정하시잖아. 수진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열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매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치매라는 걸 믿게 만든다고? 선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수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도 있어요. 선영은 섬뜩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해? 물론이죠. 제가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수지는 가방에서 작은 흰색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줬어요. 이걸 음식에 조금씩 타서 드리면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영은 그 봉지를 보며 무서워했지만 탐욕이 더 컸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야? 걱정 마세요. 약만 잘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좋아. 선영이 마침내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재산 우리가 나눠 가지자. 하지만 정우 오빠는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빠는 어차피 엄마한테 당장 돈만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구슬리면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네. 오빠는 단순해서 우리가 하는 말 잘 믿으실 거야. 선영도 동의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끔찍하고 은밀한 결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순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기 위한 무서운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선영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요. 수진의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두 사람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이들은 말순이 평생에 걸쳐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말로 끔찍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선영과 수진의 음모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머리도 약간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너무 늦게 잤나?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마당으로 나갔지만 평소 같으면 가볍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은 유독 힘들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평소보다 반응이 느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말순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못 잔 것 같아요.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말로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떡을 만드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오늘은 반죽을 치는 것조차 벅찼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순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수진이 어제 밤늦게 몰래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늦은 회식으로 새벽에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던 수진은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밤 1시쯤에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순이 매일 아침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는 종합비타민에 그 무서운 흰 가루를 아주 조금씩 섞어 넣었던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약통을 다시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리 없이 집을 나갔어요. 말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자신의 집에서 벌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선영이 갑자기 말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선영은 평소보다 더 밝고 친근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어머니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 선영아. 갑자기 웬일이야? 말수는 딸을 반갑게 맞았지만 목소리에 평소에 힘이 없었어요. 선영은 속으로 만족스러워하며 어머니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 엄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얼굴색도 안 좋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선영이 연기하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말수는 피곤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선영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건망증도 심해지신 것 같고요. 정말 걱정돼요. 사실 말수는 건망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말순이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했지만 선영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검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마침 정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나도 왔네요. 정우는 어제 회식으로 새벽에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급하게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거였어요. 수진이 어젯밤에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좀 봐요.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영이 정우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 안색이 별로예요. 아니라고 했잖아. 너희들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말수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지만 정말로 몸이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수진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언니도 오셨네요.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끔찍한 계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너도 엄마 좀 봐.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하셔. 선영이 수진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마치 정말 놀란 것처럼 연기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안색이 좋지 않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다들 왜 그래? 나는 괜찮다니까. 말순이 답답해하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몸이 많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정도로 피곤하거나 어지럽지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선영과 수지는 서로 몰래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신들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 엄마,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미리 검사 받아두시면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수진도 마치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원은 싫어. 나는 아픈 데 없다고.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누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번 보시는 게. 너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정말 괜찮다고. 말순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말순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이 매일 밤마다 몰래 집에 들어와서 약에 그 무서운 가루를 계속 섞어 넣고 있었거든요. 말수는 점점 더 피곤해했고 때로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엄마, 어제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다면서요? 며칠 후 선영이 다시 찾아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말수는 가스불을 깜빡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말순이 화를 내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요. 밤늦게 가스 냄새가 났다고. 이런 식으로 선영과 수지는 말순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거짓 소문을 동네 곳곳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사람들은 점점 말순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점점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긴다는데. 무슨 이상한 일? 나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 말수는 억울해하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말수는 정말로 심각한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수진이 매일 약에 넣는 그 끔찍한 가루 때문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늙어서 그런 건가? 말수는 혼자 있을 때 깊은 불안감에 휩싸여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건강했던 자신이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선영과 수진의 치밀하고 악랄한 음모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말순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본 선영과 수진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 유언장을 만들 때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고 오늘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선영은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김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엄마 일인데요.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심각해지셨다는 거죠? 김 변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이상해지셨어요. 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헛소리도 하시고. 이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말수는 아직 딸을 잘 알아봤고 헛소리 같은 것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하네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유언장을 서둘러 작성하셔야겠어요. 나중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선영은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혹시 제가 미리 초안을 작성해 가면 안 될까요? 엄마 상태가 워낙 불안정해서요.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최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셔야 해요.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엄마를 모시고 와서 함께 작성하면 되겠네요. 엄마가 정신이 또렷할 때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급한 듯 말했어요. 한편 그 시각 수지는 집에서 더욱 무서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상태를 더 빠르게 악화시키기 위해 약물의 양을 늘리기로 한 거였어요. 수지는 시어머니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수지는 혼잣말을 하며 말순이 먹는 반찬에도 그 가루를 조금씩 뿌렸어요. 김치, 나물, 심지어 밥에까지. 말순이 먹는 모든 음식에 독을 타기 시작한 거였죠. 말순이 장보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수진아, 집에 있었구나. 고마워. 말순은 며느리가 집을 지켜준 것에 고마워했지만 수진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점심 준비해뒀어요. 드세요. 수진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말순은 고마운 마음으로 수진이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에는 말순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무서운 약물이 들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말순은 곧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더욱 어지러워졌고 시야도 흐릿해졌어요. 이상하네. 말순이 중얼거리며 머리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연기하듯 걱정하며 물었어요. 어지러우시면 잠깐 누우세요. 수진은 말순을 방으로 부축해서 모셨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우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정우가 어머니를 찾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침부터 계속 어지러워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말순은 수진을 잘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정말 걱정돼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정말로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몸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좀 이상해. 말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몸도 말을 안 들어.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선영도 집에 도착했어요. 오빠, 엄마 상태 어때요? 선영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나,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수진이 말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헛소리도 하시고. 정말요? 선영이 놀란 척하며 말순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저 알아보세요? 말순은 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지. 선영아. 하지만 선영은 정호에게 다른 말을 했어요. 오빠,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네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정호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이런 상태로는. 맞아요. 내일 당장 모시고 가야겠어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병원은 싫어. 말순이 힘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항의할 힘도 없었습니다.
선영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해했어요.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선영과 수지는 말순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말순을 진찰하고 나서 말했어요. 일반적인 노화 현상 같아 보이는데요.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가 정말 이상해요. 자꾸 헛소리도 하시고 가족도 못 알아보시고. 선영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의사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순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의사는 치매 검사를 권했습니다. 선영과 수지는 속으로 기뻐했어요. 드디어 의사가 치매 검사를 권한 거였거든요. 이제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의사를 속일 방법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선영과 수지는 말순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말순은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느라 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왜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나는 아픈 데 없다고. 말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선영과 수지는 다시 만나서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검사 결과만 나오면 돼. 선영이 말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의사를 설득해서 치매 진단을 받아내야 해. 그리고 유언장도 빨리 만들어야 해. 수진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하니까. 두 사람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었어요. 말순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가족들이 꾸민 음모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이 갑자기 이상해진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할 뿐이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영과 수진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위조 유언장을 작성하고 말순을 요양원에 보내는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거였어요. 두 사람은 며칠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고 오늘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지는 말순의 약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 무서운 가루를 섞어 넣었어요. 오늘은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말순이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어요. 말순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심하게 어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왜 이러지? 말순은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머리가 핑핑 돌았고 눈앞이 계속 흐려졌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가짜 걱정을 하며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수진아, 엄마가 너무 이상해. 말순이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수진에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수진은 속으로 만족해하면서도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전 10시쯤 선영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김 변호사도 왔어요.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변호사님을 모셔왔어요. 선영이 말순에게 말했지만 말순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가 인사를 건넸지만 말순은 멍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완전히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엄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선영이 김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유언장을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말순의 상태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본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가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다 얘기해뒀거든요. 선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본인 상태를 아시고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어제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꼭 유언장을 써두고 싶다고.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망설였지만 선영과 수진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그럼 어머니께 간단히 확인만 받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지만 말순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약물 때문에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네. 뭔가. 말순이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을 동의로 받아들였어요. 선영과 수진이 계속 옆에서 엄마가 동의하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럼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이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집은 저에게, 예금은 수진이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어요. 말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지금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항의할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정호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어요. 정호는 이미 그동안 엄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돌봐드리기로 했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면서도 계속 불안해했어요. 말순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어머니 상태가. 괜찮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예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유언장 작성을 마쳤어요. 그리고 말순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서명 부탁드려요. 김 변호사가 말순의 손에 펜을 쥐어줬습니다. 말순은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어요. 선영이 말순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서명을 시켰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선영이 말순의 귀에 속삭였어요. 말순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자 선영과 수진은 다음 계획을 실행했어요. 변호사님, 그리고 오늘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요? 김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희가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도 동의하셨어요. 선영이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어제 정신이 또렷할 때 본인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말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어요. 안 돼. 나는 집에. 말순이 힘겹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좋은 곳이에요. 수진이 말순을 달래며 말했어요.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선영과 수진은 미리 준비해둔 요양원에 연락을 했어요. 네, 오늘 모셔가겠습니다. 선영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이미 치매 환자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요양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수진이 말순을 일으켜 세웠어요. 말순은 거의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싫어. 집에 있을래. 말순이 힘없이 말했지만 선영과 수진은 강제로 말순을 차에 태웠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선영이 거짓으로 위로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누나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빨리 좋아지세요. 정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말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내 집, 내 집. 말순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간병인들이 말순을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여기서 잘 지내세요. 간병인이 친절하게 말했지만 말순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선영과 수지는 요양원 직원과 간단한 서류 작업을 마쳤어요. 치매가 심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요양원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끔 폭력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선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집에 가겠다고 해서 탈출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해서 말순이 요양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선영과 수지는 서로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드디어 끝났어.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것이야. 수진도 동의했어요. 말수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물의 영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말수는 낯선 환경에 당황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병인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말수는 간병인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집에 가야 해요. 여기 왜 있는 거죠? 할머니, 가족분들이 모셔왔어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간병인이 설명했지만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런 곳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이렇게 말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들의 음모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집도 재산도 자유도 모든 것이 선영과 수진의 손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말순이 요양원에 보내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과 수진은 드디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점점 약해지면서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의 첫 번째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머리가 조금씩 맑아지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지? 말수는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흐려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갑작스럽게.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간병인에게 말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집에 보내주세요. 하지만 간병인은 말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치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나는 정정해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간병인은 치매 환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무시했어요. 말순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때 말순에게 희망적인 일이 생겼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중 한 명이 말순을 알아본 거였습니다. 간병인 김혜숙은 몇 년 전까지 말순이 사는 동네에서 떡을 사서 먹었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말순 할머니 아니세요? 혜숙이 말순을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계세요? 할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혜숙 씨,
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말수는 해숙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해숙 씨, 나 정말 이상해요. 갑자기 여기 보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해숙은 말순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말수는 분명히 정신이 멀쩡해 보였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하고 기억력도 좋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떡 만드는 일 다 혼자 했다고요. 말순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해숙 씨가 먹던 그 팥떡 기억나죠? 해숙 씨가 특히 좋아했던. 해숙은 말순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치매 환자라면 이렇게 과거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을 텐데 말순은 모든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취향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세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수진이가 자꾸 이상한 음식을 해줬어요. 그걸 먹고 나면 머리가 아팠고, 그리고 선영이가 자꾸 내가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해숙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혹시 약은 어떻게 드셨어요? 평소에 먹던 혈압약인데 최근에 맛이 좀 이상했어요. 쓴맛이 더 났달까? 색깔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말순이 자세히 대답했습니다. 해숙은 이 말을 듣고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조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녹음기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해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말수는 몇 년 전부터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얘기를 잊을까봐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가방 안에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중요한 일 있을 때 녹음해 두거든요. 해숙은 말순의 가방을 뒤져서 작은 녹음기를 찾았어요. 할머니, 혹시 최근에 녹음된 게 있을까요? 말순은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선영과 수진이 카페에서 나눈 대화였어요. 언니, 이제 엄마 재산은 우리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치매로 몰아가면 끝이지. 선영의 목소리도 똑똑히 들렸어요. 어머니를 정말로 치매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면 모든 게 쉬워질 텐데. 해숙은 녹음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해숙은 더 들어보자고 했어요. 녹음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이걸 음식에 조금씩 타서 드리면 기억력이 점점 흐려져요. 약만 잘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해숙은 이 모든 녹음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약물을 몰래 타서 먹였다는 거잖아요. 말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것도, 정신이 흐려진 것도, 요양원에 보내진 것도 모두 선영과 수진의 음모였던 거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 자식을 믿었는데. 말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숙은 말순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이 녹음이 있으면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 말순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나는 지금 치매 환자로 여기 있는데,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정정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녹음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해숙은 말순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숙은 말순을 도와 변호사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정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정말 도와줄 거예요? 말순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해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선영과 수진에게는 완전히 비밀이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말순의 눈에는 다시 투지가 생겼습니다. 반면 선영과 수지는 말순의 집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것이네. 선영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맞아. 엄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고, 수진도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어요. 말순이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녹음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말순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도움으로 말순은 드디어 반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숙이 연락한 변호사 박정민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요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박정민입니다. 박 변호사는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해숙 씨에게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일이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말순은 박 변호사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해요. 제 자식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했다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와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녹음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죄이자 강요죄, 그리고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약물을 몰래 먹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이 정도면 실형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말순이 희망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 녹음 증거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리고 의학적 검사를 통해 할머니가 정상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숙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제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할머니가 정정하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박 변호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각 선영과 수지는 말순의 집에서 재산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승리감에 완전히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우리가 이겼어요? 수진이 만족스럽게 웃으며 물었어요. 선영도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시고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져가는 거야.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어. 정우 오빠는 뭘 알까요?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요? 수진이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엄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 정우가 집에 들어왔어요. 누나, 수진아, 뭐 하고 있어? 정우는 두 사람이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아, 오빠. 엄마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선영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요양원비도 내야 하고 보험 정리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거든요.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엄마 집 등기부등본은 왜 꺼내놨어? 그리고 통장도 이렇게 많이. 선영과 수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엄마가 유언장을 써두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 정리하는 거예요. 유언장? 정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가 언제 그런 걸 써두셨어?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오빠는 몰랐어요? 엄마가 치매 진단받기 직전에 써두셨어요. 수진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신이 또렷할 때 미리 써두신 거죠. 정우는 유언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위조한 유언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우는 유언장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집도 누나가 가져가고 예금도 수진이가 가져간다고? 정우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선영은 미안한 척하며 말했어요. 오빠 엄마가 그동안 오빠한테 많이 도움 주셨잖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나도 엄마 아들인데. 정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진이 달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희가 오빠 목도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요. 한편 박 변호사는 말순을 종합병원으로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어요. 신경과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할머니는 치매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연령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나이에 이런 인지 능력을 가진 분은 드물어요. 그럼 제가 정상이라는 거죠? 말순이 기뻐하며 물었어요. 의사는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정상이세요. 다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박 변호사가 즉시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물질인가요?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런 약물은 일반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네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검사 결과와 녹음 파일, 그리고 해숙 씨의 증언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어요.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영 씨와 수진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어요. 박 변호사는 말순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선영과 수진이 집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선영이 나가보니 경찰관들이 서 있었어요. 선영 씨와 수진 씨 맞으시죠?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요? 선영과 수진은 당황했어요. 경찰관이 체포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기, 강요, 상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단호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의학적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왔어요. 경찰관의 말에 선영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누나와 아내를 데려가는 거예요?
경찰관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따님과 며느리분이 어머니께 약물을 투여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신고하셨어요. 엄마가?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는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십니다.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경찰관의 말에 정우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영과 수지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두 사람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우리를 고발했다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요양원에 있잖아. 선영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해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거든요. 이제 끝났어. 선영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한편 말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혜숙 씨도 고마워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재판에서 완전히 승리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말순의 눈에는 다시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겠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말수는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어요. 드디어 재판의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말수는 박 변호사와 함께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선영과 수지는 수갑을 찬 채로 죄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예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선영과 수진의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어요. 저희 의뢰인들은 무죄입니다. 단순히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를 차근차근 제시했어요. 판사님, 먼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선영과 수진의 생생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이제 엄마 재산은 우리 거예요. 치매로 몰아가면 끝이지.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음식에 타서 들이면.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선영과 수진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박말순 씨의 혈액에서 인지능력 저하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체내에 생성될 수 없는 물질로 의도적으로 투여된 것이 확실합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피해자분이 치매가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동년배에 비해 매우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혜숙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말순 할머니를 몇 년간 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정정하셨고 기억력도 좋으셨어요. 치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요양원에 오신 것이 이상했어요. 드디어 말순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만들어서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제 자식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게 변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정신은 완전히 멀쩡해요.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누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 몸이 이상해지는 게 나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제 약에 이상한 걸 탔고 선영이는 거짓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어요. 선영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선영과 수진은 사기, 강요, 상해 혐의로 유죄입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가족관계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죄로 판단됩니다. 선영은 징역 5년, 수진은 징역 4년에 처합니다. 그리고 위조된 유언장은 당연히 무효이며 모든 재산은 원래 소유자인 말순 씨에게 원상복구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말순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습니다. 박 변호사와 해숙이 말순을 축하해줬어요. 정우는 법정 밖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누나와 수진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믿었어요. 말순은 정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우야, 너는 속은 거야.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다. 정우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엄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제가 직접 모든 걸 챙기겠어요. 말순은 정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그리고 말순은 가방에서 비밀 통장을 꺼냈어요. 정우야, 이 돈 넣어주마. 3억이 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어디서 이런 돈이? 평생 모아둔 비상금이야. 너희들이 정말 어려울 때 주려고 비밀로 숨겨둔 거였어. 말순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건이 있다. 이 돈으로 다시 사람답게 살아라. 도박이나 위험한 투자 같은 건 절대 하지 마라. 착실하게 일해서 가정을 꾸려라.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르게 살겠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말순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집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마당의 평상도 그대로였어요. 말순은 마당에 나가서 다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에서 다 봤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며칠 후 해숙이 큰 가방을 들고 말순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요양원 그만두고 할머니 일 도우러 왔어요. 정말이야? 말순이 기뻐했어요. 해숙은 말순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었거든요. 네, 할머니 떡 만들기 배우고 싶어요. 같이 일해요. 할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해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말순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 후 말순은 마당에서 떡을 말리며 푸른 하늘을 바라봤어요. 핏줄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끝내 지켜야 할 건 내 삶의 떳떳함이지. 정우는 이제 정말로 달라졌어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시작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선영과 수지는 감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반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말수는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낸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마당에서 떡을 말리며 해숙과 함께 웃고 있는 말순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지.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